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광주교육대학교 뽀롱뽀롱팀의 김지영, 최은미입니다. 이번 2021 소프트웨어 AI 에듀톤에 참가하여 저희 팀이 기획한 수업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그램 소개와 차시별 수업 소개, 그리고 활동 전, 후의 소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의 수업을 요약해보자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총 5차시의 수업 동안 학생들은 화폐의 발달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알아보고 정보윤리에 대해 배우며 엔트리를 이용해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의 요소를 고민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흐름과 관련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회의 이름처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 있는 주제인지를 고민하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바일, 간편결제가 성행하는 사회 속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체인식 기능이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 만들기를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얼굴 인식은 학생들이 핸드폰 잠금 해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저희는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절차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수업과 관련된 교과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실과 6학년 4단원의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6학년 5단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윤리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성취 기준을 살펴보자면 절차적 사고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드는 활동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6학년 사회의 경제생활의 변화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과도 연계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런 저희의 수업 환경에 대해 먼저 말하자면 수업 대상은 6학년 학생입니다. 이미 실과 수업을 통해 엔트리의 기본 기능들을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저희의 수업에서 다루는 인공지능 내용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미리 멘토 교사님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능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줌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업에 이용할 프로그램으로는 엔트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엔트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생들에게 익숙하고 엔트리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모델 기능을 수업의 주 기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 수업의 자세한 차시별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은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에는 수업의 도입 부분으로 화폐의 발달 과정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생체인식 결제와 그중 얼굴인식 결제에 대해 알아보며 학생들은 생활 속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생체인식 결제와 관련된 정보윤리에 대해 배우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볍게 생각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2차 시에는 얼굴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초 활동들을 합니다. 간단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고 얼굴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생각하고 학습지를 이용해 절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무리 활동으로는 만든 절차들을 섞어 역할놀이를 하며 절차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차 시에는 드디어 인공지능 기능인 이미지 모델 기능을 익힙니다. 학생들은 2차 시에서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의 주 기능인 이미지 모델 기능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간단히 기능을 익힌 후 조선시대에 떨어진다 라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에서는 사극 드라마 속 신분별 배우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나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신분을 찾는 재미있는 게임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미지 모델 기능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4, 5차시는 80분의 연속 차시입니다. 이 차시에는 앞에서 만든 절차들과 익힌 이미지 모델 기능을 활용하여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 후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발표하면서 5차시의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저희가 한 수업은 이 중 4차시인데요. 40분 동안 얼굴 인식 결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 수업을 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칠판 앞에 큰 모니터에 수업 화면을 띄우고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며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수업 중 학생이 직접 만들고 촬영한 프로그램 시행 영상입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맞는지 한번 봅시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는 창이 또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1000원이라고 입력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기 나오면 자 이제 우리 얼굴이 인식이 되어야 되니까 촬영하기 버튼 한번 눌러봅시다. 선생님이 중화면을 끄고 다시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상처럼 학생들은 수업에서 물건의 가격을 묻고 답하며 얼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 촬영을 따로 학생에게 부탁한 건 아닌데 학생이 직접 영상을 찍기까지 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전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대면 수업은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도 비대면 수업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학교는 살고 있는 곳과 거리가 멀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대면으로 할 경우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정이나 작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줌을 통한 비대면 수업인 경우 학생들의 대답도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멘토 교사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인터넷 환경이나 기기와 같은 부분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수업의 난이도 조절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의 형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2명이 한 팀인데 누가 수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명이 함께 한 차시를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듣기에는 수업에 대한 부담이 2명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므로 좋아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았고 중간에 수업을 넘겨받는 순간이 불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팀원 둘 다 수업을 직접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고 비대면 수업이라는 부담감에 서로 수업하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상의 끝에 이 대회를 먼저 나가자고 제안한 제가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팀원이 제 수업 시연을 여러 번 들어주면서 다양한 피드백을 주었고 수업하기 전날 마지막 수업 시연은 다른 동기들도 흔쾌히 수업을 들어주어 의견을 나누고 수업 때 긴장하지 않고 연습했던 대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 느낀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면 수업의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수업 당일이 되자 줌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비대면 수업과 형식의 차이가 조금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화면 공유도 가능하고 표정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아마 같은 장소에서 마이크를 동시에 켠 채 실행하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카메라 한 대로 교실 전체 장면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학생들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 일부러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들도 준비하고 이해가 되었는지 물어도 보았는데 아무래도 마이크와 학생들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인지 앞쪽에 앉은 학생들의 목소리만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답하거나 질문하는 것이 잘 들리지 않아 다시 되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표정을 읽기 어려운 거리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대답은 그렇다 할지라도 비언어적인 표현이 학생들의 진심을 알기 쉽게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합치기 기능의 어려움입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연을 여러 번 했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은 설명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면서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 쉽고 타당한가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설명도 스스로 느끼기에 좋았고 학생들도 다 이해한 것 같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마지막 부분에 엔트리가 잔액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말하기 기능은 엔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학생들이 모두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도 많이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이 익숙한 기능은 단순히 A와 B를 말하기였기 때문에 더 긴 말을 하기 위해서 B에 A와 B 말하기를 한 번 더 넣는 것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서 2번 설명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멘토 교사님께서 도움을 좀 주셔서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 후 느낀 점 중 첫 번째는 좋은 수업은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대회이기도 하고 저희의 전공 수업이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다가 오랜 시간 남을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해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만큼 많은 연습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쉽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연습을 거듭하며 논리적인 이유도 생기고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쉽게 변화한 것을 보며 수업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혼자서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자꾸 내기가 어려운데 다른 교사들과 함께 할 때 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저희 팀은 이번 수업에서 엔트리의 이미지 모델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는 저희도 처음 사용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해보고 응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학생들에게 주의시키면 좋을지 또는 어떤 점을 강조해서 가르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서 교사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느낀 점이자 수업이 끝나고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면 역시 난이도 조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프로그램만 따라한다면 재미도 없고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연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스스로 깨우칠 수 있을까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차시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만 함께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용적인 보충을 할 수 있는 학습지까지 추가로 준비했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난 후 다시 살펴보니 교사가 주도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능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에서 다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엔트리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게 되고 이미지 모델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인공지능을 경험해본 것을 토대로 인공지능의 발달과 미래 활용 기술에 관심을 가진 학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절차를 생각하여 차례대로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며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실패했을지라도 무엇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순서를 다시 되짚어 생각하면서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뽀롱뽀롱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